야, 할멈! 길을 막고 있으니까 비키라고 했잖아! 경로당 앞 담배를 피우던 건달이 바닥에 넘어진 할머니를 보며 비웃습니다. 할머니 손목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죠. 그 순간 한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할머니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뭐? 이 년이? 0.8초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건달의 손목을 꺾었고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5초 만에 2명 모두 제압. 조용했던 취업 재수생 윤아린. 그날 조폭들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를 건드린 순간 707 특임대 최연소 저격수를 깨웠다는 것을.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연 할인은 조폭 조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숨겨진 과거와 치열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구로구의 낡은 골목길은 오래된 상가들과 빛바랜 간판들로 가득했는데 이곳은 재개발 바람에서 한참 비켜난 동네였죠. 윤아리는 이 골목을 걸으며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봤어요. 슈퍼 앞에 쌓인 박스들, 미용실 창문에 붙은 퇴색한 할인 광고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해바라기 경로당의 노란 간판까지 모든 것이 할인에게는 그저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28살이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이력서에는 5년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고 면접관들은 언제나 그 부분을 물어봤죠.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2살에 707 특임대 최연소 저격수가 되었다는 것을, 2019년 대테러 작전 중 인지를 5인 사격했다는 것을, 그 후 명예제대를 했다는 것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할인의 과거였지만 동시에 할인이 가장 감추고 싶은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할인은 할머니 박순덕을 만나러 이곳에 왔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 2가지가 든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는 78살이었고 손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저 취업 재수생인 손녀가 안쓰러울 뿐이었고 할인은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손녀로 있을 수 있었어요. 경로당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할머니들이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계셨는데 할인이 들어서자 얼굴 가득 주름진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할인아, 왔니? 어머, 또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할머니, 오늘은 잡채랑 무생채 해왔어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손녀가 또 이런 걸 언제 만들었어? 너 면접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말이야. 할인은 괜찮다고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면접 준비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붙지 않을 테니까요. 할인은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이 떨렸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면접장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PTSD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할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너 또 면접 떨어졌다며? 괜찮아. 우리 손녀 이쁘고 똑똑한데 무슨 걱정이야. 언젠간 좋은 데 들어갈 거야. 할머니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할인은 자신이 왜 떨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5년의 공백, 설명할 수 없는 침묵, 그리고 면접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죠. 할인은 전직 저격수였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상조차 버거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투판을 지켜보며 할머니 친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리는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갈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경로당을 나오며 하리는 앞 슈퍼에 들렀어요. 물 한 병을 사려고요. 슈퍼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인이 물값을 계산하며 무심코 물었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 씨, 요새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조폭들이 상가마다 돈 뜯어가더라고. 조폭이요? 응. 오석파라고 구로구 일대에서 설치는 애들인데 말이야. 보호비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내래요. 안 내면 가게 부수겠다고 협박하고. 옆 미용실 사장님은 진짜 맞기까지 했다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리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할머니와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언젠가는 이 악몽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너무 위험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에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리는 옛 부대 동료들을 떠올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부끄러웠어요. 인지를 쏜 저격수, PTSD로 무너진 군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고자라는 생각이 하린을 짓눌렀습니다. 하린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며 살아왔어요.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면접 준비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707 부대 시절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하리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젊은 하린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 모습은 지금의 하린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또 악몽을 꿨어요. 2019년 그날의 작전, 인질의 비명,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리고 피가 튀는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했죠.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경로당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쯤 편히 주무시고 계시겠죠.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손녀일 수 있으니까. 하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하린이 바라는 전부였어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린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아직 몰랐어요. 일주일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707 저격수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시 목요일 오후 3시, 하린은 언제나처럼 보자기에 반찬을 싸서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준비했죠. 골목길을 걸으며 하린은 문득 지난주 슈퍼 사장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폭들이 돈을 뜯어간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하린은 여전히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네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경로당이 보이는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할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계셨어요. 그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달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죠.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노였습니다.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명확하고 뜨거운 분노였죠. 야, 할멈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비키라고 했잖아. 귀가 먹었어? 건달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할머니 쪽으로 뿜으며 킥킥거렸죠. 할인의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졌어요.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할머니와 그 2명의 건달만 보였습니다. 심박수가 분당 58회로 떨어졌어요. 저격 준비 자세에 들어갈 때의 심박수였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가다듬어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707 특임대 저격수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할머니, 할인이 달려갔습니다.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를 부축하며 몸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할머니 손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긴 흔적이었죠.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보는 순간 할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할인아. 그냥 넘어진 거야. 괜찮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할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건달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를 말이죠. 할머니 손목에 손가락 자국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할인이 차갑게 물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건달 중 키가 큰 쪽이 할인의 어깨를 툭 쳤어요. 거친 손길이었죠. 야, 아가씨. 할멈이 괜찮대잖아.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가. 응? 그 순간이었습니다. 0.8초. 할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고 손목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으며 제압했어요. 707에서 배운 관절기는 정확했고 건달은 예상치 못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냉정한 표정뿐이었습니다. 흑, 이 미친년이. 또 다른 건달이 주먹을 날렸지만 할인은 본능적으로 상체를 숙여 회피하며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쳤어요. 두 번째 건달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명 모두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도 채 되지 않았죠. 707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던 겁니다. 할인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고 정확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슈퍼 사장님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고 미용실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으며 분식집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던 할인이 취업 재수생이라는 그 여린 손녀가 순식간에 건달 2명을 완벽하게 제압한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건달 중 하나가 바닥에서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었죠. 너 죽었어. 우리 형님 알면 가만 안 둬. 오석파 알아? 너 완전히 끝났어. 할인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할머니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뭐? 인연이 진짜?
할인이 상대방의 손목을 조금 더 꺾었습니다. 건달이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이번엔 더 크게, 더 절박하게 말이죠. 아, 알았어, 알았다고. 나 줘. 사과하라고 했어요.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통과 굴욕감이 섞인 목소리였죠. 죄송합니다. 크게, 죄송합니다. 할인이 손을 놓자 두 건달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아났어요. 뒤돌아보며 할인을 노려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명치를 감싸며 헐떡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부축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친구분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모두 방금 밖에서 벌어진 일을 창문을 통해 지켜봤던 것 같았습니다. 순떡이 언니 괜찮아요? 깜짝 놀랐잖아. 할인이가 저 건달들을 혼내줬다며?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어머, 할인이 정말 대단하네. 우리 손녀 같아. 할인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손목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을 보며 할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할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놀랐을지를 말이죠. 할인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무슨 호신술 배웠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옛날에 조금 배운 적 있어요. 할머니, 손목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괜찮아. 우리 손녀 덕분에 정말 다행이야. 할인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누군가를 제압했던 그 순간이 계속 되풀이되며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의 공포가 아니라 할머니를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죠.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지켜냈다는 그 뿌듯한 말이죠. 하지만 할인은 몰랐어요.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골목 어기 저 멀리에서 누군가 할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이거 보통 년이 아닙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다시 경로당에 가려고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활기차던 골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사장님은 판자로 창문을 막고 있었죠. 할인이 다가가자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뒤돌아봤습니다. 할인 씨, 괜찮아요?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망치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어젯밤에 조폭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유리창 다 깨고 물건들 다 엎어놓고 갔어요. 할인 씨 때문에 오석파가 완전히 날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한테 당한 게 동네에 소문나서 체면이 깎였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해서. 아니에요. 할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할인 씨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용실 쪽을 보니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이 반쯤 부서져 있었고 미용실 사장님은 눈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급하게 달려갔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린 씨.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하린 씨는 조심하세요. 정말로 조심하세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린은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석파 놈들이 그런 거죠? 제가 경찰에. 안 돼요. 경찰 부르면 안 돼요. 더 큰일 나요. 제발 그냥 조용히 지내주세요. 분식집도 난장판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뒤집혀 있었고 김밥 냉장고는 박살나 있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들어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인 씨, 미안한데 당분간 여기 오지 마세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피해 보상? 아니에요, 할인 씨. 할인 씨 때문에 오석파가 완전히 날뛰고 있어요. 여자한테 당한 게 동네에 소문나서 체면이 깎였대요. 그래서 복수한다고. 어젯밤에 여기 와서 난리를 쳤어요. 아주머니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 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제발 조심하세요. 할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동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어요. 할인의 목구멍이 답답해졌습니다. 707에 있을 때는 명확했어요. 적과 아군이 분명했고 임무가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경로당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문을 열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할인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죠. 할인아, 왔니? 오늘은 반찬 안 가져왔어? 할머니, 오늘은 그냥 뵈러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나 멀쩡한데. 할인아, 너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만큼은 이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오랜만에 군용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검은색 노트북은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떠올랐습니다. 독침, 그림자, 독수리 교관님까지 모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죠. 할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오석파를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색 결과가 차례로 떴습니다. 오석파는 구로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소조직이었어요. 대부업, 상가 보호비, 불법 도박장 운영이 주 수입원이었죠. 두목은 차명석이라는 53세 남자였고 정과가 7범이나 되었습니다. 폭력, 공갈, 협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지만 계속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할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증거, 기록, 법. 그게 내가 배운 방법이잖아. 707에서 배운 건 총 쏘는 법만이 아니었어요. 정찰, 추적, 증거 수집, 그리고 적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할인은 저격수였지만 동시에 정보 분석가이기도 했죠. 다음 날부터 할인은 저녁마다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석파 조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추적했어요. 상인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보호비를 뜯어가는 장면을 녹화했으며 대부업체의 불법 이자 계산서도 몰래 복사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정찰 기법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할인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아무도 할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조직원들을 미행하며 그들의 거래 장소를 확인했고 불법 대부업체 금천대부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 근처 폐건물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정보도 얻었죠. 할인은 모든 것을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어느 날 할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도 아니고 소포도 아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할인은 사진을 꺼내 펼쳤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방금 찍은 듯 선명한 사진이었죠. 할인이 사진을 뒤집자 빨간 글씨로 쓰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딱 여기까지.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폭들이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를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죠. 할인은 사진을 구겨버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협으로는 안 통해.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이 위협은 할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면, 동네를 지키려면 오석파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죠. 할인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15개, 녹취록 23건, 불법 이자, 계산서 32장, 그리고 오석파 조직원들의 동선 기록까지. 할인은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차명석, 당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할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취업 재수생이 아니었어요. 707 특임대 최연소 저격수 윤할인이 돌아온 겁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났고 이번에는 총이 아닌 증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로당 불빛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지금쯤 친구분들과 저녁을 드시고 계시겠죠. 할인은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동네를,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할인은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할인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옛 동료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할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할인을 매가 받아줄까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였어요. 707 정보팀 출신으로 할인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죠. 매는 해킹과 정보 분석의 전문가였고 할인이 가장 믿는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야, 나 할인이야. 할인아? 할인이 맞아? 세상에. 5년 만이네. 진짜 너 맞아?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5년 동안 외면했던 동료에게 이렇게 연락하는 게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매야, 도움이 필요해. 조폭 조직 하나 털어야 해. 불법 증거 확보는 했는데 정리하고 분석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매가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너답니다, 할인아. 5년 만에 연락했는데 안부도 없이 바로 일 얘기야? 그래도 좋아. 보내봐. 내가 정리해 줄게. 내가 부탁하는 건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고마워, 매야.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그나저나 할인아, 넌 정말 괜찮아?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많이 걱정했어. 응,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야. 매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됐어. 내가 힘들었을 거 알아. 이제 연락했으니까 됐어. 자료 보내. 하리는 매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불법 이자 계산서, 조직원들의 동선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매는 자료를 받자마자 바로 분석에 들어갔고 하리는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하린과 매는 거의 매일 통화하며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매의 분석 능력은 여전히 탁월했습니다. 흩어진 증거들을 하나로 엮어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냈죠. 하리는 밤낮 없이 추가 증거를 모았고 매는 그걸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707에 있을 때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였어요. 매가 전화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하리나, 너 정말 대단해. 이 정도 증거면 검찰도 꼼짝 못해. 완벽해. 다 내 덕분이야, 매야. 내가 모은 건 그냥 자료일 뿐인데 내가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지. 아니야.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역시 707 출신이야. 하리는 오석파의 핵심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금천대부는 연 300%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있었어요. 피해자만 해도 구로구 일대에서 50명이 넘었습니다. 상가 보호비는 매달 50만 원씩 강제로 징수했고 안내는 상가는 폭력으로 협박했죠.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 폐건물에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일 밤 수백만 원이 오갔습니다. 매가 정리한 자료는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리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구로경찰서로 보냈어요. 이제 경찰이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하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보하신 분이시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증거 불충분입니다. 이 정도로는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네, 증거 불충분이요? CCTV 영상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금융 자료까지 다 있는데요. 피해자 명단도 함께 보냈잖아요. 그게 이런 건 워낙 조심스러운 사안이라서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익명 제보라 신빙성도 떨어지고요. 형사님, 그 자료들 제대로 보셨어요? 저기 피해자들 진술서까지 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통보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정도 증거면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니요? 매가 정리한 자료는 완벽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증거들이었죠. 그날 밤 매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하리나, 뭔가 이상해. 누군가 수사를 맡고 있어. 무슨 소리야? 경찰서 내부 시스템 좀 들여다봤는데 내가 제보한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보류 처리됐어. 담당 형사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묻어버렸다는 얘기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하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 내부에 오석파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매야, 더 파볼 수 있어?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 이미 파보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금융 거래 내역 추적 중이야.
매는 며칠 동안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구로경찰서 형사 한 명이 오석파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명확했어요. 그 형사가 바로 할인의 제보를 받았던 담당 형사였습니다. 이런 계좌식들, 할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경찰이 조폭과 한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인은 더 이상 구로경찰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야, 이번엔 경찰청 감찰계로 직접 보낼게. 부패 경찰 증거까지 함께. 좋아. 내가 더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부패 경찰 금융거래 내역, 오석파와의 연결고리, 사건 은폐 증거까지 전부 다.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줄게. 할인은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석파의 불법 행위 증거에 부패 경찰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가했어요. 이번엔 경찰청 감찰계로 직접 제보했습니다. 감찰계는 경찰 내부 부패를 조사하는 부서였죠. 여기서도 막힌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자료를 전송하고 나서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로당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친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감찰계에 제보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할인은 불안했어요. 오석파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에게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휴대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순덕 할머니시죠? 손녀 유나린 잘 키우셨네요. 근데 요즘 애가 오지랖이 넓어서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준호. 서울대병원 인턴 맞죠? 밤 11시 당직 끝나고 주차장 걸어가는데 참 어둡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위험해서 말이죠.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인의 남동생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인턴 생활을 시작한 26살 청년이었죠. 그리고 은지, 다음 달 결혼식이죠? 신랑 집안이 보수적이라던데 처제가 조폭이랑 싸운다는 소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 각이겠죠? 그만해요.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할인의 여동생으로 25살이었고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간단해요, 할머니. 손녀분한테 그만하라고 말려주세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고요. 그럼 손주분들 안 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할인을 경로당 밖으로 불렀습니다. 할인은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그 조폭들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할인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해. 할인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이건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경찰이 할 일이지. 내가 왜 위험한 일에 끼어들어? 할머니, 저 할머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다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만하래잖아.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할인아, 내가 나서지 마. 제발. 할머니 부탁이야. 할머니가 돌아서서
경로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인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윤아린 씨, 707 특임대 출신이시죠? 2019년 작전 기억나세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집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어요. 전봇대에 상가 벽에 심지어 경로당 입구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가장 가까운 대자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경로당 영웅의 진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자보에는 할인의 모든 과거가 적혀 있었어요.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2019년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 작전 중 민간인을 5인 사격했다는 것, 인지를 총으로 쏴중상을 입혔다는 것, PTSD로 명예제대했다는 것까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인물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조심하세요. 당시 언론 보도 자료와 할인의 사진까지 함께 붙어 있었어요. 할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가 난리였어요. 구로맘 카페에는 해바라기 경로당 근처 조심하세요. PTSD 전직 군인 출몰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유튜브에는 경로당 조폭 퇴치 여성의 충격 과거라는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23만을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은 더 끔찍했어요. 아니 총으로 사람을 쐈다고요? PTSD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 아님? 조폭보다 더 무섭네. 할인이 슈퍼에 들어가자 사장님이 피하듯 돌아섰습니다. 미용실 앞을 지나가자 사장님이 문을 닫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인을 보면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할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날 저녁 동생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은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지야? 시어머니가 언니 기사 봤대. 그리고 파혼 얘기가 나왔어. 시댁에서 난리야. 은지야, 미안해. 내가 언니, 제발 그만해 줄 수 있어? 나 이 결혼 정말 중요해. 언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석파 조직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윤아린 씨, 소문 많이 나셨네요? 형님이 만나자시는데요. 건달이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은지 씨 결혼 축의금으로 쓰세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살면 가족들 안 건드리고 소문도 더 안 퍼뜨릴게요. 어떻습니까? 건달이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참, 형님이 그러시던데요. 당신 할머니도 원하시는 거래요. 할인이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그만두세요. 할인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건달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날 말린다. 동네 사람들은 날 두려워한다. 동생 결혼은 깨질 위기다. 과거는 폭로됐다. 나는 완전히 혼자다. 벽에 걸린 707 부대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할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할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커튼을 들이운 방 안은 어두웠고 할인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매에게서 문자가 끊임없이 왔어요. 할인아,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게. 할인아, 걱정돼. 제발 답장 좀 해. 할인아, 혼자 있지 마. 우리한테 연락해. 할인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707 출신답게 행동하는 거야? 할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는 할인을 말렸고 동생의 결혼은 깨질 위기였으며 동네 사람들은 할인을 두려워했습니다. 할인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할인 때문에 위험에 빠졌어요. 할인은 자신이 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가까이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믿었죠.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 씨, 며칠째 안 나오길래 밥은 먹어야지. 할인 씨 계세요? 분식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는 김밥 한 줄과 함께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할인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밥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와 김밥과 보온병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인 씨, 나 믿어요. 할인 씨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대자보에 쓰인 것들 다 조작된 거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리고 할인 씨 할머니도 사실은. 할머니가 뭐요? 할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협박받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불안해하시더니 갑자기 할인 씨 말리기 시작하셨잖아요. 조폭들이 뭐라고 한 게 분명해요. 할머니가 할인 씨를 싫어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협박을 받았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였나요? 그리고 이 소문들, 조폭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증거 있어요.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대자보 붙인 사람들 CCTV에 찍혔는데 오석파 조직원들이에요. 우리 가게 앞 카메라에도 찍혔고 슈퍼 앞 카메라에도 찍혔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새벽 4시에 붙이더라고요. 할인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인 씨,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할인 씨 지키려고 그러신 거고 우리 중에도 할인 씨 편인 사람 많아요. 그냥 겁이 나서 말 못할 뿐이에요. 저도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할인 씨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할인 씨가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주머니가 나간 후 할인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오석파 조직원 3명이 동네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할인이 알던 얼굴들이었어요. 전봇대의 상가 벽에 경로당 입구에까지 체계적으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어요.
조폭들이 할머니를 협박하고 할인의 과거를 조작해서 퍼뜨리고 동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인은 옛 부대장 독수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사격장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저녁 후 이곳에서 민간인 사격 교육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할인이 사격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격 연습을 지도하던 독수리가 뒤돌아봤습니다. 독수리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윤할인 중사, 5년 만이군. 독수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습니다. 교관님, 도와주세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수리는 할인을 사격장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격 소총 하나를 꺼내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이 5년 전 사용했던 모델과 같은 소총이었어요. 내가 떠난 이유를 알아. 그날 작전에서 내가 쏜 총알이 인지를 스쳤고 내가 그걸 견디지 못했지. 5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을 거야.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소총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할인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 인질은 살았어. 내가 망설였다면 테러범이 인질을 죽였을 거야. 넌 올바른 판단을 한 거야. 넌 영웅이었어. 독수리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707이 가르친 건 총 쏘는 법만이 아니야. 옳은 것을 지키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저 할머니와 동생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 동료들이 있어. 가족들이 있어. 너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할인은 매와 2명의 옛 동료를 소집했습니다. 독침과 그림자였어요. 독침은 잠입 전문가였고 그림자는 감시와 정찰의 달인이었습니다. 707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들이었죠. 사람들이 할인의 집에 모였을 때 매가 먼저 할인을 안아줬어요. 할인아,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걱정했잖아.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미안해. 내가 너무 혼자 끌고 가려고 했어.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었어. 매가 할인의 어깨를 쳤습니다. 우린 707이잖아. 동료를 버리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 할인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와 새로운 계획을 동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싸울 거야. 조폭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소문도 바로잡고 부패 경찰도 잡고 할머니와 동생들도 지킬 거야. 모두 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독침이 물었습니다. 계획은?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증거는 이미 충분해. 이제 필요한 건 타이밍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도움. 함께 해줄 거지? 다음 날 아침 할인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경로당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인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협박받으셨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오빠와 은지 때문에 저를 말리신 거죠? 제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동생들이 위험해서. 맞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조폭들이 전화해서 준호랑 은지를. 할머니가 어떻게 해?
할인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없어요.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할머니와 동생들 모두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할인아, 넌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할인은 최종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준 CCTV 영상으로 대자보 조작 증거를 확보했고, 메가 추가 해킹으로 부패 경찰과 조폭의 금융거래 내역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독침은 오석파 도박장에 잠입해 현장 실시간 영상을 확보했어요. 도박장 내부 돈이 오가는 장면, 조직원들의 얼굴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이 모든 증거를 경찰청 감찰계와 검찰, 그리고 언론사 3곳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하나라도 막히면 다른 곳에서 터지도록 설계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디데이였습니다. 할인은 차명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죠. 707에서 배운 침착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차명석 씨, 윤할인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명석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윤할인, 드디어 항복하려고? 현명한 선택이야. 돈은 받았지? 5천만 원. 아니요. 끝내러 왔어요. 지금 당장 경로당 앞으로 나오세요. 뭐, 미쳤어? 내가 감히 나한테? 내 주제에?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어요. 30분 안에 안 나오시면 제가 모은 증거 전부 공개합니다. 부패 경찰 명단, 도박장 영상, 대부업 장부, 그리고 당신이 제 과거를 조작해서 퍼뜨린 증거까지요. 대자보 붙인 사람들 다 당신 조직원들이더라고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차명석이 웃었습니다. 여유 있는 웃음이었어요. 증거, 그깟 거 가지고 너 정말 순진하구나. 경찰은 내 편이야. 구로서 형사들 다 내가 먹여 살려. 경찰청 감찰계가 지금 당신 사무실로 가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요. 그리고 언론사 3곳이 특종 준비 중이고요. 부패 경찰 명단도 다 넘어갔어요. 구로서가 아니라 경찰청이에요. 차명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어요. 뭐, 내가 뭘, 어떻게, 30분, 경로당 앞, 할머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럼 제가 처벌 수위 낮춰달라고 탄원서 써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30분 후면 모든 게 끝나요. 할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할인은 침착했어요. 707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었죠. 20분 후 차명석이 조직원 10명을 데리고 경로당 앞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와 동네 주민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슈퍼 사장님과 미용실 사장님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윤할인, 내가 감히 어디서 나를 불러내? 차명석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할인은 경로당 입구에 서서 차분하게 차명석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차명석 씨, 게임 끝났어요. 지금 구로경찰서에 감찰계가 들이닥쳤고 당신 금천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에요. 도박장도 이미 급습당했고요. 차명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직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거짓말. 내가 무슨 수로, 증거도 없는 주제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2주 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CCTV 영상,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피해자 진술서까지 모두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 대해 퍼뜨린 거짓 소문의 증거도 다 있어요. 새벽 4시에 대자보 붙이던 당신 조직원들 얼굴까지 선명하게 찍혔더라고요. 그 순간 골목 입구로 경찰차 5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차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장이 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표정은 단호했어요. 차명석, 불법 대부업, 공갈, 협박, 도박장 운영,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찰계장이 차명석에게 다가가며 수갑을 꺼냈어요. 차명석이 할인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2년이, 넌 끝났어. 내가 나가면 나가지 못할 겁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조직원들도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모두 15명이었어요. 경찰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골목은 순식간에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감찰계장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아린 씨, 당신 덕분에 부패 경찰까지 동시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공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와 동네 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707 출신답습니다. 존경합니다.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동안 할인은 할머니에게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할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아,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말렸던 게. 할인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모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인 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겁이 나서. 할인 씨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사장님. 다들 무서우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겁났을 거예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할인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영웅이에요. 미용실 사장님도 다가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 씨가 진짜 영웅이었네요.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할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단독입니다. 전직 707 특임대원이 조폭 조직과 부패 경찰을 동시에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주간의 단독 수사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오석파 조직원 15명과 부패 경찰 1명이 구속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앞서 인터넷에 떠돌던 위험인물이라는 소문은 조직의 조작극으로 밝혀졌으며 2019년 작전은 인질 구출에 성공한 사례였고 명예제대는 본인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영웅이었네요. 조작 소문에 속았던 거였어. 반성합니다. 윤아린 씨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할인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로당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친구분들과 저녁을 드시고 계시겠죠.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경로당 앞 골목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슈퍼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됐고 미용실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환한 얼굴로 김밥을 말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오석파가 사라지자 동네 전체가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동생 은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리는 연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시댁 어른들이 하린을 보자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은지 든든한 언니도서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파혼 위기였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과찬이세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언니가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지가 하린을 꼭 안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언니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은지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무서웠을 거야. 다 이해해. 언니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언니가 우리 집안의 영웅이야. 준호도 병원 선배들과 함께 하린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가운 대신 정장을 입은 준호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누나, 우리 병원에서 PTSD 상담 자원봉사 안 해? 누나 같은 사람 필요해. 누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생각해 볼게, 준호야. 좋은 제안이다. 진짜 고마워, 누나. 누나가 우리 지켜줘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린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사무실에 방문한 하린에게 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윤아린 씨, 최근 당신의 활동을 알게 됐는데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폭력 피해자 지원과 법률 자문 업무를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신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하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폭에게 괴롭힘 당하는 상인들을 돕고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폭력 피해자들과 상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린의 과거 경험은 이제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하린은 여전히 경로당에 반찬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친구분들과 함께 앉아 계셨는데 하린을 보자 할머니 친구분들이 다가왔습니다. 하린아, 우리 며느리가 대부업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된대. 우리 손자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하린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우리 손녀, 정말 영웅이 다 됐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날 밤 하린은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707 부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과거를 받아들였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사진 속 젊은 하린의 미소가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였어요. 하린아, 다음 주 저녁 어때? 우리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독수리 교관님도 오신대. 독침이랑 그림자도 온대. 좋아. 내가 갈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네. 응.
너 덕분에 우리도 다시 뭉쳤잖아. 고마워, 하린아.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로당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하린이 지켜낸 일상이었죠. 하린의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사건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네에서 온 의뢰였어요. 사건명 구구동 불법 임대 갈취 사건. 하린이 미소 지으며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하린은 싸웠고 이겼으며 그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최연소 저격수였던 윤아리는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1년 후 하린은 시민안전 컨설턴트로 정식 등록하고 여러 지역에서 강연을 다녔습니다. 오늘도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5년 전까지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렸죠. 인지를 다치게 한 저격수라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린이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 과거는 제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요. 제가 겪은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청중석의 할머니, 은지, 준호, 그리고 707 동료들이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매가 엄지를 치켜 세웠고 독수리 교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은 아픔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싸우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린 씨, 저희 동네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저희 동네도 조폭들 때문에. 하린이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하린은 강연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었고 더 이상 과거는 하린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자유로웠고 강했으며 누군가의 희망이었어요. 707 특임대 최연소 저격수 윤아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